안녕하세요, 모니카고입니다. 자, 오늘은 중식조리 기능사 홍쇼 두부를 해볼 거예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다른 메뉴와 다르게 두부 조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판사 볼게요. 홍쇼 두부에서 두부는 5 곱하기 1cm 두께로 썰어서 준비를 하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름에 튀깁니다. 자, 기름에 튀긴다 생각하기보다는요, 약간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신 후에 지진다는 느낌으로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돼지고기는 편 썰어서 준비할 거예요. 간장, 청주로 밑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과 녹말을 이용해서 양념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기름에 한번 데칠 거예요. 청경채, 죽순, 건표고, 양송이는요, 편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데쳐 준비를 합니다. 홍고추 같은 경우도 편 썰어 준비를 할 거예요. 대파, 마늘, 생강은 향채서 요것도 편을 썰어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볶을 건데 팬에다 식용유 약간 둘러주시고요. 향채인 대파, 마늘, 생강을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간장, 청주 넣어서 약간의 밑간을 할 거고요. 홍고추, 죽순, 표고, 양송이를 볶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볶아주세요. 그 후에 물, 두부, 청양고추를 넣어서 끓여요. 끓이고 나면 당연히 농도를 맞춰야겠죠? 물녹말 넣어주시고요. 마무리로 참기름을 넣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쇼두부의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두부, 돼지 등심, 검 표고버섯, 죽순, 마늘, 생강, 녹말가루, 청경채, 대파, 홍고추, 양송이, 달걀. 그 2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료를 받으신 후에 지급받지 못한 재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 받으시면 되고요. 수량을 확인 후에 수량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료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 분리를 해줄 거예요. 두부 같은 경우는 깨끗이 세척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세척하다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말가루 같은 경우는 지급된 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그냥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재료는 깨끗이 세척을 하시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키친타월 깔아가지고요. 핏물하고 수분을 한번 제거를 해줄 거예요. 죽순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가운데 보시게 되면 빗살무늬 안에 석회질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달걀 같은 경우는요.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분의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재료 분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 손질을 해줄 거예요. 일단 저는 두부부터 먼저 손질을 할 건데 두부는 조심하실 게 지급줄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소금으로 얘를 밑간을 하셔가지고 수분을 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으로 놔두셔가지고 수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옆에다 놓으시고 저는 깨끗한 접시에다가 마른 면보, 웬만하면 키친타월 사용하지 마시고 마른 면보 한 장 깔아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부 손질을 하는데 두부는 한번 물기 한번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껍질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껍질은 조금 제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껍질을 한번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 한번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껍질 한번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껍질을 다 잘라서 정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모양 이쪽 부분이 한 5cm 정도 나오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모양이 조금 길이가 약간 길어서 옆에 살짝만 잘라서 재단을 할게요. 그러고 나신 후에 이 가운데 부분이 5cm 길이가 되게 해가지고 두께를 1cm로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으로 나눕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삼각형 모양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후에 1cm 두께로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나머지 것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 손질까지 다 끝났으면요. 깨끗이 깐 면보에다가 두부를 하나씩 올려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조금 빠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부를 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를 놨어요. 절대 소금 뿌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도마에 물기가 있는 거는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 손질한 후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향채 손질을 해줄 거예요. 대파 같은 경우는 끝에 안 끝에 잘라내시는데 보통 얘는 길이가 지금 따로는 안 나와요. 근데 두부 길이를 5cm 정도로 맞추라고 했으니까 얘도 4에서 5cm 정도 편을 맞춰줄게요. 일단 해서 어떻게 해요? 반을 갈라가지고 안에 못 빼가요. 심지를 빼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편을 썰어줄게요. 폭은 따로 안 나와요. 그래서 1cm 내외 정도로 해서 썰어줍니다. 이렇게 썰어서 대파 편을 썰어 준비를 했어요. 자, 끝하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생강 손질을 할 건데 생강 같은 거는 껍질을 벗겨 준비를 하시고요. 생강은 다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편을 썰어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편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 다 썰었으면 이제 옮겨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마늘 손질을 해줄 거예요. 자, 마늘은 이렇게 갖고 오셔서 앞에 꼭지 부분 한번 제거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마늘 모양대로 편을 썰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약간 움직인다라고 하면 밑둥을 살짝 쳐주시면 어때요? 편편해지기 때문에 얘가 조금 쓰기가 편해요. 해서 이제 편을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편을 다 썰었으면 그 다음 이제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채 손질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야채 손질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청경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포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을 일단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폐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씩 떼주세요. 자, 이렇게 떼서 너무 길이가 안 나오는 이 부분 정도만 폐기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몇 cm로 맞출 거냐면 얘는 4에서 5cm 정도로 맞춰줄게요. 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다 쓰셔도 상관없지만 이 부분이 너무 흐들흐들 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4, 5cm로 자르시고 이 부분만 저는 폐기를 할게요. 자, 이제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길이를 맞췄으면 이제 편을 썰어줄 건데 탁탁탁 쳐서 두꺼운 거 한번 눌러주시고 전 이렇게 반을 좀 썰어줄게요. 그 다음 얘는 옆에 이 부분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얘도 1cm 내외 정도 이런 식으로 썰어줍니다. 해서 나머지 청경채도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경채 손질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접시로 옮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홍고추 손질을 해줄 건데 홍고추는 이렇게 한 개가 지급이 될 거예요.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요구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량은 약간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 살짝 잘라가지고 한번 제거하시고 얘도 4, 5cm 정도 길이. 어차피 길이가 따로 그냥 편살란 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4, 5cm 길이로 맞춰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일단 자르세요. 그 다음에 안에 갈라서 뭐 제거를 해요? 씨 제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갈라서 준비하시고 자, 쓰레기 그릇 이렇게 준비하셔서 씨를 털어냅니다. 이 작업은 저는 지금 싱크대에서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털어내지만 물 틀고 하시면 훨씬 편해요, 싱크대에서.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씨를 좀 털어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씨가 다 털렸다 라고 하시면 옆에 좀 지저분한 거 있다면 한 번만 제거하시고 자,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안에 정리를 할 건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있어요. 요것만 조금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칼 넣어서 슥슥슥 한번 제거하시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번 슥슥슥 넣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라고 하시면 얘도 편을 썰어줄게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홍고추까지 편을 다 썰었어요. 그럼 얘는 옮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마 한번 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예요? 나머지 재료를 손질을 해줄 건데 저는 이제 양송이 손질을 해줄게요. 참고로 저는요 캔 양송이 아니에요. 이거 생양송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캔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색깔이 조금 갈색빛 비슷한 양송이가 나올 거예요. 그냥 손질하는 건 동일하세요. 저도 그래서 그냥 오늘은 캔 양송이 준비 안 하고 일반 양송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냥 실습을 할게요. 기둥이 약간 튀어나와 있다. 그럼 이렇게만 제거를 하시지 기둥을 꽂거나 그러진 마세요. 해서 얘를 편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 썰었으면 얘는 옮겨주세요. 얘는 폭을 맞추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뭐냐면 요구사항에 채소는 편을 썰라고 준비가 요구사항에 나와 있지 얘를 뭐 몇 cm로 맞춰란 말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편 썰어서 옆에다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도마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칼 한번 닦아주고 과정할 때마다 한 번씩 정리는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표고. 요거는 건표고를 불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원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표고가 조금 작은 걸 아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좀 큰 표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꾹 제거를 하는데 키친타월보다는 뭘 이용하세요? 면볼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놔두신 후에 그 다음 이제 뭐예요? 기둥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둥 제거해서 폐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편을 썰어주는데 딱 보니까 이쪽이 너무 길어요. 이쪽 편이. 그래서 저는 조금 짧은 방향으로 해서 4, 5cm 정도 나오게 해서 편을 써주는데 얘를 한 장 뜨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썰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보세요. 칼 한 번 넣으시고 이렇게 한번 편을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의 편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편을 떠주시면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쓱쓱쓱 하셔서 편 뜨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 자, 나머지 것도 편을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고까지 편을 다 떴어요.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죽순 손질을 이제 해줄 거예요.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 칼 한번 정리하시고 죽순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데칠 거기 때문에 석회질 같은 경우는 한번 젓가락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얘도 편을 썰어줄게요. 너무 두껍다라고 하시면 한번 이렇게 점여서 해주시고 쓸 수 있는 것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두껍게 약간만 길이만 맞춰주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4, 5cm 정도로 편을 맞춥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을 떨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죽순 같은 경우는 이 빗썰무늬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채 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 얘도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를 거의 다 썰었다라고 하시면 이제 마무리로 뭐 할 거예요? 저희는 고기 손질을 조금 해줄게요. 자, 고기는 이렇게 해서 핏물하고 수분을 약간 빼주시는데 고기도 삼각형으로 써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따로 그런 말이 없어야지 그냥 편 썰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거
펴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옆에 길이가 너무 이상한 거 있다고 살짝만 정리 한번 해주시고, 전 보시면 얘가 얼추 그냥 대략 5cm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편을 쓸게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 나온 거 한 장부터 이렇게 한번 뜨시고, 편 뜰 때요 손으로 가볍게 누르세요. 그 다음에 칼 갖다 대시고 이렇게. 그리고 손 벨까봐 무섭대요. 근데 이게 벨까봐 무서워서 조금 하시면 실력이 안 늘거든요. 생각보다 안 배워요. 그냥 한번 대담하게 좀 해보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떠졌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도 떠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편을 떠는데, 고기 편을 뜰 때 주의하실 게 조금 얇아야 돼요. 안 얇게 되면 얘가 좀 이따가 기름에 데칠 거거든요. 확 수축을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조금 밑간을 약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밑간할 그릇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옮겨주시고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 자, 여기다가 있는 간장하고 청주로 밑간을 하는데, 청주가 참고로 지금 양이 많지 않아요. 그냥 소량 조금만 넣어주시고, 간장도 그냥 한 반 작은술 정도만 조금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장도 약간 들어갑니다. 반 작은술 넣어서 밑간 조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청주를 넣어줍니다. 조금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밑간을 조금 해주시고, 요러시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이대로 데치냐, 그게 데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한번 옷을 입혀줄 거예요. 녹말가루와 달걀, 흰자를 넣어가지고 옷을 입혀주는데, 참고로 얘는 그냥 기름에 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름에 튀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계란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놔줍니다. 자,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는 노른자는 저는 사용 안 해요. 흰자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른자 빼면서 얇은까지 같이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풀어주세요. 자, 이때 여기다 흰자를 많이 넣냐, 그게 아니라 한 작은술 정도만. 진짜 소량 들어가요. 조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는 한번 이렇게 섞어줘요. 섞어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녹말이 들어가요. 녹말 같은 경우도 동량으로 한 작은술. 그냥 겉에 나 옷 입혔어요 라는 느낌만 들게. 그냥 너무 쌩을 할 순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옷이 거의 안 입혀진 상태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이제 요거 해주셨죠. 그럼 얘도 정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수저도 한번 닦아주시고, 참고로 저는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행주로 닦는데, 시험장에 싱크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바로 닦으시는 게 좋아요. 해서 이제 주변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녹말까지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릇 하나 준비하시고요. 얘는 수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볶음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녹말은 한 큰술 정도만 드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큰술 넣어주시고, 당연히 동량으로 한 큰술이 들어가죠. 시험장 가시면 만약에 두 가지 메뉴 있으면 물녹말을 따로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합쳐서 같이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이 메뉴에서 물녹말을 한 큰술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B의 메뉴에서 물녹말을 두 큰술 써요. 그럼 합쳐서 세 큰술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 물녹말 세 큰술, 그러니까 녹말가루 세 큰술에다가 물을 세 큰술 섞어서 물녹말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약간 말이 꼬이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녹말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재료 손질은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두부 물기 빠졌죠. 지금 재료 손질하는 사이가 축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보시면 이렇게 재료 손질이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데치는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료 손질 하실 때 중간쯤에 끓는 물을 조금 올려놓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희는 데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요, 저 이제 데쳐줄게요.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 재료를 데쳐줍니다. 양송이, 죽순, 표고, 그 다음에 청경채, 이렇게 네 가지 재료를 데쳐줄게요. 저는 지금 싱크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을 옆에다 갖다 놓고요. 찬물 준비해서 이제 데쳐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청경채부터 먼저 데칠게요. 청경채 이렇게 하셔가지고 채반에 넣으신 후에 전체적으로 선명한 녹색이 되게만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데쳤죠. 그 다음에 이제 물기 한번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주신 후에 물기 한번 꼭 짜주시고요. 그러시고 난 후에 깨끗한 면포에다 물기를 제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재료도 이제 해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표까지 이제 데쳐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4개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기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데치는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한번 두부를 튀기고 그 다음에 고기 데치는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넓은 팬, 저는 튀김팬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두부를 거의 튀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름 넉넉히 두르시고 지진단 개념으로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는 불을 중불 정도로 켜줍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약간 보시면요, 지금 기름량 자체가 튀기기에는 지금 어때요? 조금 기름이 적어요. 그리고 지지기에는 기름이 많아요.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시고 난 후에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온도 높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부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젓가락 끝을 넣어봤을 때 이렇게 약간 아직은 기포가 안 올라왔는데 가볍게 조금 기포가 하나씩 올라온다라고 하시면 이제 넣어줄 거예요. 조금만 온도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젓가락 끝에 넣어서 살짝 기포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 저는 지금 화면상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조그맣게 기포가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두부를 넣어줄게요. 자, 두부 넣으실 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소리 지금 들리시죠? 근데 두부 튀기다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서로 조금 잘 붙어요. 그래서 붙지 않게 조심조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온도 너무 높으면 조금만 불 줄여가면서. 자, 이때 두부를 튀기듯이 지지는데 주의하실 거는 얘를요, 그냥 노릇하게라기보다는 약간 갈색나게 튀겨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중간중간 뒤집어주면서 두부를 익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가 이제 갈색으로 됐다라고 하시면 두부를 하나씩 뒤집어주세요. 자, 이제 손 조심하시고 젓가락이랑 주걱 같이 이용해서 얘를 뒤집어줍니다. 보시게 되면 두부가 진짜 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조심해서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준 후에 나머지 반대쪽도 거의 갈색이 될 때까지 얘를 튀기듯이 지져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색깔이 갈색이 났다라고 하시면요, 가열을 중지하시고요. 네, 키친타올반 접시에다가 기름을 조금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접시 하나 준비하시고 두부를 하나씩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빼주신 후에 이 기름에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가볍게 데쳐줄 건데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살짝 식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고기를 한번 데쳐줄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이 식었으면요, 이제 고기를 넣어줄 건데 일단 약간의 반죽을 조금 묻혀서 젓가락을 살짝 넣어보세요. 끝이 아주 조그맣게 기포가 올라올 정도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기 넣으면 금방 떨어지니까 불을 최대한 약하게 켜놓고 그러고 준비를 할게요. 자, 그래서 고기 넣으실 때요, 한 장씩 펼쳐서 넣으세요. 한 장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서 들어갑니다, 고기가.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조금 빨리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까지 넣어주시고요. 얘는 튀긴다는 개념보다는 기름에 그냥 가볍게 데쳐서 전체적으로 그냥 하얗게 됐다 그러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익히는 것보다 한 90% 정도 익힌다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얗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건져내실 건데 뭐 채반에 받치셔도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키친타월로 기름을 흡수를 조금 시킬 거예요. 자, 불을 끈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건져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볶는 것까지 바로 들어갈 건데 이 기름을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요, 시험장 가시면 기름 폐기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폐기하는 통을 옆에다 놔주거든요. 그래서 재료 분리하시기 전에 이제 재료 받은 거 설명해주는 시간 있잖아요. 재료 이제 틀린 거 있다, 못 받은 거 있다 그러면 교환 받으라고 할 그때쯤에 그때 물어보세요. 기름을 어디다가 처리하면 되는지. 그래서 중간에 기름을 처리하시고 볶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에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기름을 조금 붓고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난 후에 이제 볶음을 해줄게요. 기름을 정리한 후에는 이렇게 약간의 여분의 기름이 남아있어요. 그럼 키친타올 이용하셔서 한 번만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닦아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볶는 작업 들어갑니다. 자,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사이 정도로 둘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불을 켜주세요. 불은 중불. 온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센불 정도 하셔가지고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향채를 들어갈 건데 향채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하실 건요, 대파가 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늘, 생강, 대파를 넣어줍니다. 일단 볶아주세요.
자, 볶아서 대파와 마늘과 생강이 향이 날 수 있게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향이 올라온다라고 하시면 불 약간 줄이시고요. 간장 같은 경우는 저는 2작은술 정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다음에 물 정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청주를 넣어주세요. 청주는 1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홍고추 들어갑니다. 온도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불 살짝만 켜주시고 볶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가 재료 들어가요. 두부도 들어가고요. 표고, 아니 표고가 아니라 양송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고도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번 볶아주세요. 자,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돼지고기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까지 딱 볶았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요? 물은 4분의 3컵 정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국물 자작자작하죠. 생각보다 얘는 소스가 엄청 많은 메뉴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러면 한 컵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끓이는 사이에 저희는 아까 두부 튀긴 거 있죠. 요거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데친 청경채까지 들어가요. 자, 중간중간 섞어주시고 한번 끓이세요. 끓이고 나신 후에 그 다음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저는 물녹말을 넣어줄 거예요. 물녹말 같은 경우는 그냥 넣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이렇게 해서 밑에 가라앉아 있죠. 한번 긁어주세요.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떠서 한 칸씩 떠서 넣는 게 아니라 주르륵 넣고 한번 섞어주시고 주르륵 넣고 섞어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양이 굉장히 많죠. 참고로 요거는 제가 요구사항에 나온 재료 그램 다 재서 정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됐으면 이제 끓죠. 그러면 물녹말 조금 넣고요. 바로 저어주세요. 자, 아직은 지금 어때요? 소스가 너무 무리죠?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넣으시고 한번 저어줘요. 재빠르게 저지 않으면 가운데가 뭉쳐서 젤리처럼 변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보면 소스가 약간 용암처럼 끓고 있죠? 그럼 농도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로 뭐가 들어가요? 참기름. 참기름 소량. 향만 나게 살짝 넣어서 가볍게만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홍쇼두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홍쇼두부를 담아줄게요. 저는 이렇게 그릇 보시게 되면 약간 접시, 조금 넓은 접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볶아놓은 홍쇼두부를 담아냅니다. 골고루 한 번 더 섞어주시고요. 얘는 소스가 엄청 많은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스가 한쪽으로 쏠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담아내시고요. 이대로 담아내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만 위치 좀 다시 잡으시고, 홍고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홍고추가 위에 조금 보이고 나머지 재료도 각가지 보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담아주세요. 자, 그러시고 난 후에 옆에 보시게 되면 담다 보면 조금 지저분하게 담길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죠. 자, 보시게 되면 홍쇼두부 같은 경우는 소스가 그렇게 많은 음식은 아니에요. 약간 볶음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부의 사이즈는 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채는 편을 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야채 편이 넓지 않은 선에서 그냥 두부랑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마늘 생강 같은 경우는 선생님마다 손질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저는 파마늘 생강을 편을 썰었지만 생강 같은 경우는 다져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뭐 2020년에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일단 소금은 지급 재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소금 넣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볶으실 때 조금 빠르게, 재빠르게 볶아주시는 거 그 점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완성된 두부의 색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갈색을 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한식 두부 지질 때처럼 얘를 그냥 겉에만 약간 노르스름하게 지지는 게 아니라 갈색으로 지져 주셔야 되는 거 그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홍쇼두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